충격이죠. 예. 네. 예. 사실 처음 답변부터 이제 좀 생각해왔던 게 좀 파괴된 느낌이 강해가지고. 네. 네. 제가 이제 생각했던 심리학은 저도 그 환상에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안녕하세요. 흥상민의 심리상담소 이제 시즌 7으로 들어갑니다. 오늘은 셜록 홈에게 특별한 의뢰가 들어왔는데요. 대한민국의 심리학자를 찾아보다가 셜록 홈의 사무실까지 온 두 학생. 무엇이 궁금했을까요? 이번 화는 심리학에 관심이 있는 분들부터 심리학도 그리고 심리학 전공뿐 아니라 다양한 대학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도 의미 있을 셜록 홈의 심리학 인터뷰 내용입니다. 심리학에 관심이 있어서 지금 내 이야기를 듣겠다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남양주 고등학교에서 온 저는 윤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인터뷰 잡히고 나서 네. 저 이제 막 인터넷으로 찾아봤는데 네. 저희 생각지도 못하게 엄청 대단하신 분을 만난 것 같아서 지금 이 순간이 너무 떨리고요. 그래요? 네. 대가리가 단단해요. 일단은 정말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을 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이제 심리학과에 대한 관심도가 점점 세상에서 집중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막 심리학과 문과생들도 많이 가고 싶어 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그 일반적인 대중들이 생각하는 심리학이 진짜 그 학문에서 배우는 내용이랑 조금 다르다고들 얘기를 하는 경우도 맞아요. 있는데 심리학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주세요.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문제 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에 대한 문제를 심리학이라는 학문이 해결해 줄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는데 현재 대학에서 학문이라고 만들어진 심리학은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 기대를 충족시키고 있느냐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다라는 것이 아마 지금 학생의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사람들은 어떤 기대를 하느냐 면 심리학을 공부하면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되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까지 아니라도 적어도 내 마음을 좀 알게 되고 내 마음의 어려움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뭔가 능력도 가지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의 마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는데 네. 항상 그럴 때마다 아니 대학에서 경영을 공부한다고 해서 사장이 다 되고 경제학을 공부한다고 해서 다 이 나라 경제를 살리는 그런 거를 사람들이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됨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심리학을 공부를 하면 심리학을 공부를 하면 내 마음이 나아질 것이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내가 더 잘 이해할 거고 이런 기대를 계속하는 건 왜 그럴까? 근데 재밌게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고 살만한 사회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뭐 경제적인 물질적인 측면에서의 결핍은 상대적으로 덜 느끼는데 심리적인 결핍, 심리적인 혼란 또는 상대적인 결핍 이런 것들에 대한 어려움이나 고통은 훨씬 더 많이 느끼게 됐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간 심리에 대한 뭐 궁금함 또는 그 심리적인 문제에 대한 해법 이런 것을 더 크게 기대를 하다 보니까 현실의 우리가 대학에서 배우거나 또는 심리학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게 내가 궁금해하고 내가 깝깝해하는 문제에 대한 해법을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덜 드는 이제 그런
이 괴리 현상이라고 그러죠. 기대와 실제로 일어나는 사이. 근데 그건 심리학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심리학에 대한 기대가 훨씬 커져서 그렇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는 돼요? 네. 네. 처음부터 놀랐어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기대를 심리학에 더 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러면 근데 그 이유 중에 또 다른 하나가 이제 막 심리학이라고 딱 했을 때 뭐 단순하게 인간의 심리를 배우는 학문 이러지만 교육 심리나 산업 심리나 뭐 발달 심리나 상담 심리처럼 굉장히 많은 분야로 갈래가 뻗어져 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른 학문에 영향을 끼치는 정도가 좀 큰가요, 심리학? 보통 의학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생리학상 네. 이런 걸 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심리학을 공부한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심리학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의 마음에 대한 탐색이고 네. 인간의 마음이 단순히 마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신체로 나타나고 또 그것이 뇌를 통한 어떤 인간의 사고나 행동하고 많이 연결이 돼 있다니까 거의 모든 인간이 하는 연구는 또 인간과 관련된 연구는 다 심리학하고 연결이 돼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고 그런 측면에서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영향을 받기도 한다라고 하는 게 맞는 거죠. 네. 그런데 그거를 이제 심리학 하시는 그러니까 그것도 대학에서 심리학을 사실 우리나라는 뭐가 중요하냐 하면 이름이 중요해요. 네. 이건 한국 사람들한테는 이름을 뭐로 붙이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이름에 따라서 딱 칸막이를 만들어 가지고 마치 그 이름을 내가 가지면 전문가가 됐다라고 뭐 남들한테도 이야기하기도 쉽고 또 좋은 이름, 인기 있는 이름을 가지면 내가 훨씬 더 잘된 사람인 것처럼 느낌을 가지는 거. 네. 그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심리학에 이렇게 이름이 각각 구분되어 있는데 왜 그게 나왔습니까 하면 자기가 하고 있는 이 영역을 좀 더 남들한테 멋있게 알리기 위해서 내가 교육 쪽에서 일을 하면 교육심리라고 그러고 내가 상담을 주로 하면 상담심리라고 주장하고 병원에서 일을 하면 임상심리라고 주장하고 이 회사에서 일을 하면 산업심리라고 주장하고 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진짜 그 영역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이름을 붙이면 좋은데 이 이름을 이렇게 붙이는 건 주로 대학에 있는 교수들이 자기가 어떤 영역을 에서 연구를 한다. 또 여러분들이 내가 이야기하는 분야를 여러분들이 배우면 그 영역으로 갈 가능성이 조금 더 많이 있겠죠라는 마치 경영학을 공부하면 경영을 하게 되고 경제학을 공부하면 경제를 하게 되고 법학을 배우면 내가 법과 관련된 일을 할 거라고 믿는 또는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줄 때 주로 이제 그렇게 이름으로 구분을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구분하는 거는 어떤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나름대로 남들과 차별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름일 뿐이지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또는 인간의 행동에 대해서 연구하는 심리학자의 활동 자체가 본질적으로 다르지는 않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당신은 전공이 뭡니까? 저 심리학이에요. 그런데 지금 상담도 하시네요. 그럼요. 상담을 많이 했어. 그럼 당신 상담 심리가 전공인가요? 상담을 많이 하면 그게 전공인가요? 그걸 많이 했어. 상담 심리학자라고 또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제 상담 사례를 많이 연구를 했거든요. 그랬을 때 당신이 현재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로 가지고 심리학의 전공은 나누어지는 거지. 마치 처음부터 그게 정해져 있는 거는 대학에서 구분하기 위해서 정하는 거죠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대학에서 구분한 거에서 저는 발달심리학을 전공을 했어요. 근데 발달심리학을 전공하면서 아동 청소년들 대학생들이 어떻게 이 성인이 되어가는가 그것도 관심인데 어른이 됐는데도 여전히
어른이 아닌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럼 이게 뭐야 이게? 신체적으로는 멀쩡하게 다 어른인데 심리적으로 그렇지도 않고 심지어 나이가 40, 50인데도 이거는 거의 중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심리 상태는 사춘기 청소년의 심리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분들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많죠. 많아요. 학교 선생님 중에서 많죠. 여러분 부모님도 여전히 부모님이 지금 나이가 부모님이 한 40대죠, 그죠? 네. 50대인가요? 네. 예, 50대인데 때때로는 우리 부모님은 지금 나이를 그냥 드셨나봐. 이런 느낌이 들 때도 있죠, 그죠? 가끔. 그럼 예. 그런데 여러분 친구들 중에서는 얘 나이가 10대가 아니라 얘는 인생 4, 50년 살은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드는 애도 있죠? 네. 예. 그랬을 때 우리의 마음이 나타나는 건 단순히 나이에 따라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또 자기 삶을 어떻게 그림을 그리고 또 그걸 현실에서 경험하냐에 따라서 다른 모습을 보인다고 할 때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아동 심리학을 한다, 청소년 심리학을 한다, 성인 심리학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실제로 그 인간의 심리와 이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왜곡돼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학생이 지금 교육 심리학에 관심이 있다. 이 친구는 심리학, 네, 저는 심리학 일반에 관심이 네, 있고 좀 교육 심리에 심리. 관심이 있다. 네. 그럴 때 이제 본인이 그러면 난 교육 심리학에 관심이 있어 교육학과에 갔다. 라고 할 때 본인이 교육학과에 가는 순간 교육 심리에 대해서 공부를 잘할 가능성이 상당히 떨어져요. 왜 그러냐? 교육 심리를 교육학과에서 어느 수준까지 가르칠까요? 기본? 네, 그 기본은 심리학 개론을 가르치는 수준 이상을 넘어가기가 참 힘들다는 거예요. 그럼 교육심리 전문가가 되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교육학 박사를 받아야 되나요? 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 교육학 박사로서 교육심리 전문가가 되기는 상당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건 책에 있는 이야기지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는 학생들과 교사와의 관계 또 거기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교육 심리학적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갖추기는 상당히 힘든 거예요. 그럼 학교 선생님을 몇 년 해야 됩니까? 그러면 학교 선생님을 하려면 교원 임용 시험을 봐야 되고 그러면 학교 교사를 하면 뭐 학생들의 생활에 대해서 알긴 알겠지만은 그거는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라 교장 선생님이 시키고 교육청에서 시키고 하는 거를 그냥 따라가다 보면 진짜 제가 알고 싶은 걸 알 수가 없게 돼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집어치우고 대학원을 가면 되나요? 이제 이런 문제들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심지어는 대학원을 가가지고 교육심리학으로 석사를 받고 박사를 받았는데 제가 아는 교육심리는 미국 교육심리예요. 한국의 교육 현장에서 벌어지는 학생과 교사와 학부모 그 심리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이제 한국에서 심리학자로 산다는 게 참 힘든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어떤 문제가 생기면 먼저 내가 이상한 거고 모든 게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왜 나만 이렇게 독특한가 궁금하진 않으신가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WPI 검사를 하시면 매번 같은 고민의 반복에서 벗어나 진짜 문제를 찾는 첫걸음을 뗄 수 있습니다. 다음은 WPI 상담 코칭 전문가 과정을 수강하신 분들의 후기입니다. 내면에서 반복되는 고민과 막연한 문제의식을 WPI 전문가 과정을 통해 행동과 사고의 패턴을 이해할 수 있게 되면서 반복되는 갈등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MBTI, 애니어그램 등을 해보며 나에 대한 이해를 하고 후련함은 있었지만 조금만 지나면 같은 문제와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이해는 했지만 문제가 뭔지는 알 수 없었고 내가 이렇다라는 건 알았는데 뭐 어쩌라고 어째야 하는 건데? 라는 생각에서 더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성향들은 전문가의 분류일 뿐이고 너와 내가 다르기 때문에 충돌하는 거고
그래서 그걸 감수해야 되는 인생은 원래 힘든 거다라는 시니컬하고 부정적인 삶의 태도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WPI를 알게 되었을 때도 별거 있겠나 하는 선입견이 강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송을 통해 듣게 되는 상담 내용은 뭔가 다르더라고요. 의문이 생기고 반감이 들면서도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속으로 들어가 봐야겠다는 생각에 검사를 하고 나니 이건 뭔가 다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분류하고 끝나는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내가 나를 이해했다고 생각했지만 초급 전문가 과정을 듣고 왜 고민이 반복되는지 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과정을 완전히 수료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고민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내가 나를 용납할 수 있고 내 욕구대로 해도 되는구나. 아니 오히려 그래야 성장도 있구나 라는 자유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삶에서도 작은 인식의 변화가 있었는데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직장에서도 의사충돌이 생길 때 반감 없이 쉽게 정리하고 넘길 수가 있었습니다. 영 답답하게만 보인 사람도 개개인의 잠재력과 가능성이 보이면서 선입견 없이 관심을 갖고 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로에 있어서도 적어도 이젠 맞지도 않는 옷에 몸을 구겨 넣는 짓은 그만하자는 생각에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WPI 검사 결과로 내가 누군지 맛봐도 방송을 들어도 나와는 약간씩 달라 아쉬우시다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진단하고 해결할 수 있게 되는 WPI 상담 코칭 전문가 과정을 신청해 보세요. 돌아오는 초급 과정 수강일은 12월 2일입니다. 그럼 본인은 심리학을 공부하는데 그때부터는 심리학을 공부하는데 그럼 심리학과를 가면 심리학자가 될 수 있나요? 그냥 심리학과를 가서 교양으로 심리학을 공부한 거지. 그걸로 가지고 먹고 살기는 힘들단다.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이제 고민을 했지. 먹고 살려면 네가 알아서 잘 먹고 살지. 장사를 하든지 회사에 취직하든지. 심리학을 그러면 전공을 기반으로 해서 먹고 살고 싶어요. 그럴 때부터 이제 그러려면 참 힘든데 심리학 전공을 기반으로 해서 먹고 살려면 어떻게 먹고 살까요? 그 질문도 있죠? 예. 네, 그 질문 주로 어떻게 나와요? 아니, 일단 하려고 했던 질문은 이제 심리학과생들의 그 얘기를 들어보면 대학교에서 배우는 것과 대학원에서 배우는 것과 심화의 정도가 확 틀리다라는 얘기를 잠깐 들어서요.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왜 심화의 정도가 확 틀리다고 그럴까요? 겉핥기로 배워서? 어차피 대학 교육이 겉핥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대학생들은 대학원 교육이 어떤지를 모르니까 대학교에서 제대로 못 배운 거를 대학원 가면 뭔가 아주 심화된 거를 배울 거야. 열심히 심리학을 공부를 하면 그러면 내가 심리학으로 먹고 살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가지고 심리학과 대학원을 가겠죠, 그죠? 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심리학과 대학원을 석사를 받고 박사를 받으면 심리학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네. 주변에 그런 기회를 얻은 분 이야기를 많이 들었나요? 아니요.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 접했을 거예요. 네. 심리학으로 먹고 한국에서 잘 먹고 잘 산다는 소문이 있는 사람 처음 들었으니까 내한테 찾아왔겠죠, 그죠? 예. 안타깝네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주로 뭐로 가지고 먹고 살겠어요? 심리학으로 박사를 받으면. 방송 쪽에서 방송 쪽에서 나오는 사람은 간혹 본 적이 있죠, 그죠? 네. 그런 사람들은 무슨 타이틀로 나오던가요? 교수. 그렇죠. 네. 다 교수로 나와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심리학을 공부해가 먹고 살려면 교수가 돼야 된다.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교수가 되면 뭐 사회학을 공부해서 교수가 돼서 먹고 살고 경제학을 공부해도 교수가 돼서 먹고 살잖아요. 그렇지. 그 말은 그럼 무슨 뜻이에요? 심리학을 해서 먹고 살려면 교수 외에는 다른 일로 먹고 살기가 힘들다. 이것도 알려주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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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실제로도 그 심리학
과만 이제 대학원에 진학하지 않은 학생들은 그냥 일반 기업에 이제 취직하기 위해 취업 활동을 하겠네요. 심리학과만 아니에요. 사회학과도 그렇고요. 경제학과도 그렇고요. 경영학과도 그래요. 그 말은 뭐냐면 대한민국에서 대학을 나와가지고 회사에 취직하려면 전공과 관계없이 영문과는 영문 없이 취직하고 불문과는 전공 불문하고 취직하고 동문과는 독한 마음으로 취직하는 것이 대한민국이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죠. 네. 그 말은 대한민국 회사에서는 직원을 뽑을 때 전공 불문하고 뽑는 것이 대한민국 회사이고 사실은 그건 대한민국 회사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회사에서 직원을 뽑을 때는 대학 전공과 관계없이 뽑는 것이 기본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 아직도 많은 부모님들은 마치 경영학과를 가고 경제학과를 가면 비교적 취업이 쉬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대학 교육이 일반 교양 교육 수준으로 바뀐 나라에서는 그 말은 뭐냐 하면 고등학교 졸업생들 중에서 50% 이상이 대학을 가는 나라에서는 대학에서 어떤 전공을 하느냐와 그 사람이 어떤 직업을 택하느냐는 거의 관계가 없는 상태로 시대와 사회가 된다라는 것을 아직도 많은 부모님들은 모르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은 그거를 사실은 고등학생들이 그걸 알아야 되는데 내한테 뭐 전공, 심리학 전공을 하면 앞으로 진로가 어떻게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러 오는 고등학생은 아직도 그거에 대해서 전혀 잘 모른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게 돼요. 그 말은 현재 대한민국의 고등학교에서 진로 교육이나 진로 지도가 진짜 1970년대나 80년대의 틀에서 조금 더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대학에서의 전공을 택하면 그 사람의 직업이나 진로가 정해질 거라는 착각 속에서 이루어지는 다는 걸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현상이 이제 막 다른 토익 점수나 막 어학연수 이런 고스펙을 요구하는 사회상을 만들기도 해요. 그렇죠. 어유 학생 똑똑해요. 어떻게 그 본질을 딱 깨뜨리게 됐어요? 사람들이 자기가 진로에 대해서 더 이상 기대할 수 있는 아주 전통적인 전공이라는 게 진로를 방향을 알려줄 것이고 이끌어줄 거라는 것이 소위 말해서 좋게 얘기해서 파괴되고 그것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는 토익 점수다 뭐 자격증이다 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고 그거를 일반적으로 스펙 중심의 뭐 진로 찾기 또는 진로 지도 이런 식의 결과가 초래된다는 거죠. 훌륭한 질문이었어요. 와. 그러면 그 현상이 과연 좋은 현상인 건가요? 그런 현상은 좋은 현상이 아니고요. 삽질이라고 보통 그래요. 최고예요. 그래서 공부 삽질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진로 공부 삽질하지 말라라는 것도 그와 똑같이 이제 곧 나올 거예요. 네. 세상에. 충격이죠. 예. 네. 예. 사실 처음 답변부터 이제 좀 생각해 왔던 게 좀 파괴된 느낌이 강해가지고. 네. 네.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생각했던 심리학은 이제 교수님께서 말하신 것보다도 저도 그 환상에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사회를 심리학이 좀 더 그 큰 힘을 가지고 있고 다른 학문과 좀 다르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아니요, 그 생각 자체는 환상이 아니에요. 요즘에 우리 대통령이 뭐라고 사람 중심 사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리고 지난번 대통령은 법과 질서를 뭐 주장하는 사회인데 진짜 사람 중심의 사회가 진짜 말이 아닌 행동으로 이루어지려면 심리학에 대해서 사람들이 제대로 배워야 되고 인간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심리학은 대학에서 인기 있고 대학에서 가르치는 거지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인간 행동이나 인간의 다양한 현상을 보려고 하지 않은
그런 일이 벌어질 때는 말만 사람 중심이고 말만 심리학에 관심이 있어요. 이렇게 하는 사회거든요. 진짜 이 사회를 우리가 많이 좀 더 우리가 행복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좀 더 나은 사회가 되기를 우리 간절히 바라잖아요. 네. 그러려면 진짜 인간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되거든요. 네. 이게 참 사람 중심인 나라는 사람 중심 말로 안 되는데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심리학이 이 사회에 영향을 더 끼쳐야 되는데 끼치지 못하는 건 누구 잘못이에요? 누구 잘못이에요? 그건 심리학을 공부하고 심리학을 연구하고 심리학 지식을 사람들한테 알리는 사람의 잘못이에요. 내 같은 사람의 잘못이라는 거죠. 내가 충분히 내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이 진짜 심리학을 공부한다면 그게 대학에서 내가 공부한 것만으로 내가 이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그걸 배웠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거는 지금 대부분 대학에서 우리가 가르치는 심리학 내용은 수입 학문. 그래서 미국 심리학을 마치 한국 사람의 심리에 대해서 물론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밥도 먹어야 되고 이 볼일도 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뭐 틀린 건 아닌데 그래도 미국 심리와 한국 사람 심리가 같겠어요? 아니요. 아니죠. 네. 그거에 대한 인식을 하면서 수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 나라가 그 정도의 학문적인 수준까지는 못 간 거예요. 그건 꼭 심리학만 문제가 아니에요. 경제학도 마찬가지예요. 경제학, 뭐 사회학 전부 다 미국 심리학 외국 걸 빌려가고 그거를 수입하고 그걸 번역해야지. 그래서 뭐 심리학 하면 프로이드, 융, 뭐 미국의 이 무슨 대학의 교수가 뭐 이렇게 이야기했대야지 뭔가 공부한 것 같고 들어준 거잖아요. 내가 황모 박사가 연구를 교수가 연구를 했는데 걔가 뭘 알아?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의 학문 수준이 아직도 식민지 사대주의 학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특히 인간에 대해서 한국 사회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사회과학 수준이 그렇다 보니까 아직까지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의 다양한 행동을 설명하기에는 우리가 아직 그 정도 수준이 못 되니까 그것도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이렇게 하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사회에서 심리학이나 이런 인간 마음에 대해 좀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기사에서 어떤 심리학자가 이런 연구를 발표했다라는 뭐 내용이 뜨게 되면 그렇죠. 이제 댓글이나 사회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그렇죠. 아 저건 일반화 아닌가라는 반응도 간혹 보거든요. 그렇죠. 참 좋은 질문이에요. 근데 그게 꼭 심리학이 지금 사회를 일반화하고 있는 건가요? 전혀 아니에요. 그럴 때 첫째 이제 어떤 교수가 한 연구를 언급했다라고 할 때 그 교수가 한국에 있는 교수인지 미국에 있는 교수인지를 먼저 이야기를 해야 돼요. 만일 미국에 있는 교수가 한 연구고 그리고 이제 그냥 교수가 한마디 한 거하고 어떤 교수의 연구를 언급하는 거하고 이제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외국 교수가 한 연구를 언급한 거면 그거는 일반화했다라고 이제 외국의 문화와 사회에서 일어난 연구를 한국에 적용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일반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또 심리학자들은 무슨 소리냐 하면 많은 심리학 연구는 그 사회 문화적인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서 실험실에서 한 연구를 이야기한다라고 하기도 해요. 그럴 때 이제 실험실에서는 뭐 미국 대학에 있는 실험실이나 한국 대학에 있는 실험실이나 같기 때문에 이 연구가 일반화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 연구가 단순히 이제 신체적으로 일어나는 것과 관련된 연구라면 뭐 일반화할 수도 있지만 사회 문화적인 거는 일반화의 오류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연구가 인용될 때는 그게 진짜 어느 나라에서 어떤 사람이 한 건가를 알아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 대부분 또 언론에서 많이 언급되는 거는 연구 결과를 알려주기보다는 어느 교수가 그냥 이야기한 멘트를 따서 언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그 교수의 개인적인 생각이거나 또는 그 교수가 믿고 싶은 뻔한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 정도로 파악을 하면 되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네. 한국에서 심리학자로 살아가기 참 쉽지 않은 길이네요. 지금까지 셜록황에게 대학 교육은 물론 인간 심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한국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심리학뿐 아니라 경영학을 전공해도 경영 전문가가 되지 못하는 현실. 책을 더 본다고, 더 좋은 대학에 간다고, 외국에 간다고 우리의 마음을 더 잘 알 수는 없습니다. 미국의 모 학자가 말한 심리가 아니라 진짜 나의 마음. 한국에 살고 있는 나의 진짜 심리를 알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심리학자로서 셜록황은 무엇을 했을까요? 저희가 이제 학생이다 보니까 학생의 입장에서 제가 읽은 책을 바탕으로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아, 그럼요. 당연하죠. 뭐 여러분들이 야 질문하는 거야. 읽은 책이나 들은 소리로 질문하지 뭐 특별히 다른 게 있겠어요. 네, 제가 뭐 여러분 특별한 생각을 또 질문해도 괜찮아요. 네, 제가 WPI 검사를 좀 인상 깊게 봤는데요. WPI 검사 해봤어요? 아니요, 아직 해보진 못해요. 네, 제가 우선 첫 번째로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WPI 검사를 어떠한 구체적인 동기, 개발하게 되신 구체적인 동기. 구체적인 동기요. 그거는 내 책 그 마음 읽기가 아니고 나란 인간 그 책을 나란 인간 책을 안 읽어봤죠. 네. 거기에 보면 앞부분에 나와 있어요. 네. 거의 한 15년 전, 20년 전 한국에서 뭐 심리학자로서 교수로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정작 내가 주위에 있는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또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가, 이런 고민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학생들을 데리고 이제 그 당시 내가 하고 있던 연구가 한국 사회에서 잘 사는 사람, 잘 산다는 게 돈이 많은 게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어떻게 해서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됐는가,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바꿔 나가는 데 있어서 이 기본적인 힘은 뭔가, 그래서 그 한국 사회에서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들의 마음과 행동 패턴은 뭔가, 이제 이런 식의 연구 주제를 설정을 하고 탐색을 하는데, 국립수목원에 일하는 어떤 박사를 이제 탐구를 하게 됐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그분이 그 국립수목원에 수만 종의 식물과 나무가 있는데 그걸 다 안다는 거예요. 이런 뻥이 있나 싶어가지고 진짜 하나하나 확인을 했더니 그분이 진짜 알아요. 그래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내가 우리 대학원생한테 쟤나 내나 비싸게, 나이도 비싸고 쟤도 공부 열심히 했으면 나도 공부 열심히 했는데 내가 진짜 공부한 게 제대로 공부한 거냐, 이런 이제 고민을 안게 됐고 그걸 토로를 했어요. 그래서 그동안 내가 공부한 게 뭐가 잘못된 것 같다, 내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그거에 대해서 몰랐으면 내가 박사가 있고 지금 교수로서 지금 가르치고 있어, 내 심리학 공부 잘못한 것 같아, 이 생각을 해가지고 상당히 한동안 우울증에 빠져 있었어요. 내가 지금 뭔가 제대로 삽질하는 것 같아,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왜 그 차이가 있었을까를 고민했는데 그 부분이 내가 계속 가졌던 고민이었어요. 내가 공부한 거는 진짜 미국 사람들의 심리, 그거를 마치 한국 사람의 심리라고 더 생각한 게 아니었을까. 그때까지는 내가 좀 더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책을 많이 보면 한국 사람의 심리를 언젠가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공부를 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다. 지금까지 내가 공부했던 거 본질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한국 사람들 있는 그대로 내가 한국 사람들의 마음에 대한 탐색을 해보고 그거를 성격이라는 것으로 한번 다시 찾아보자. 그래서 그때 그 마음은 진짜 세종대왕이 이 나란 말씀이 중국에 달라 이 어린 백성이 이러고자 얼빼 있어다 하는 그 마음과 똑같이 우리 마음이 한국 사회에서 살고 있는 한국 사람의 마음이 중국 사람들하고 다른데, 아니지 미국 사람들하고 다른데 미국의 심리학을 한국의 심리학이라고 믿고 내가 배우고 가르치는 거, 이거는 사기치는 것 같아. 그래서 한국인의 심리 코드라는 거를 내가 본격적으로 연구해야 되겠다. 한국 사람들이 각자 내가 이 사회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어떤 성격을 가졌는가, 이런 것, 내 자신의 개인에 대해서 궁금한 것도 찾아볼 수도 있지 않겠냐. 그걸 마치 사람의 마음을 MRI 찍듯이 찍을 수 있는 그런 심리 검사를 만들어도 되지 않냐.
그래서 보통 심리 검사도 다 미국에서 만든 거 이거를 사람들이 영어로 된 거를 번안해가지고 쓰는데 네. 한국에서 내가 만들지 뭐. 그래서 그때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심리 검사가 MBTI라는 검사가 네. 있었어. 네. 근데 그 MBTI는 그럼 어떻게 만들었는가 봤더니 그게 1930년대에 만들었어. 그 옛날에 심리학자가 만든 것도 아니야. 나중에는 그 딸이 이제 엄마가 만든 거를 물려받아가지고 정리를 해서 놓은 게 이제 MBTI야. 네. 근데 가만히 있으면 내가 공부도 많이 했고 미국 애들이 만든 걸 내가 못 만들 이유가 없잖아. 네. 그래서 이제 걔네들이 만든 거를 좀 착 보니까 뭐가 문제가 있는가를 확실히 느끼겠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의 마음을 탐색을 하자. 그래 탐색을 해가 만든 게 WPI. 그래서 그 검사를 가지고 한국 사람들의 심리나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니까 훨씬 더 어떻게 저 마음을 아세요? 네. 저 마음을 깨뜨려 보는 것 같아요. 책 읽으면서 계속 느꼈어요. 맞아요. 황심소 사연 채택 기다리기 힘드신가요? 황상민 박사에게 직접 개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또 힘들긴 하지만 공황장애나 우울증 같은 정신병 진단은 받지 않았으니 상담받을 일은 아니라고 그렇게 믿고 계신 분들 계신가요? 우리는 감기만 걸려도 여드름만 나도 병원에 가죠. 하지만 마음의 아픔에는 왜 마음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전문가를 찾지 않을까요? 마음의 전문가 황상민 박사에게 개인 상담을 통해 마음으로부터 출발하여 몸과 마음의 건강을 찾는 단서와 용기, 위로를 경험해 보세요. 상담을 받는 것은 내 인생이 실패했거나 비정상임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은 나의 문제를 직면하고 적극적으로 살아가려 하고 몸만큼 마음의 중요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제 삽질을 그만두고 싶으신 분, 위즈덤 센터로 개인 상담 신청을 하세요. 당신의 삶을 바꿀 통찰을 얻는 기회가 만들어집니다. 개인 상담 문의는 02-6207-7430으로 전화 주세요. 그리고 WPI 유형으로 보셨을 때 교수님은 어떤 유형인 것? 5가지. 5가지 유형 중에서 설명은 들었는데 나는 어떤 유형에 속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대충 느낌으로. 어떻게 공부했을 것 같아요? 거기에서. 좀 반복적인 학습? 로맨티스트 공부를 했을 것 같죠? 아니요, 난 아이디얼리스트예요. 그래서 학교 공부하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시험은 다가오고 어떻게 공부할지 모르죠. 그런데 선생님이 뭘 가르친 것도 모르고 그래서 그럴 때는요 그냥 교과서만 보고요 그 교과서에 있는 거를 하나하나 처음부터 혼자서 이제 이거를 자기 스스로 혼자서 알아보려고 노력을 해요. 수학 문제 하나 혼자서 풀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공부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네. 그래서 밤에는 공부하고 낮에는 수업 시간에 자고 그래서 보통 교과서 10번 보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이제 아이디얼리스트가 죽기를 각오하고 공부할 때 하는 방법이에요. 교과서 중심에. 교과서 중심으로 저는 교과서만 봤어요. 저는 학원도 안 다녔어요. 근데 그게 다 뻥이에요. 근데 나는 진짜 그랬어요. 그때 뭐 부모님이 학원 보내줄 돈도 없으시고 그리고 내가 일단 학원 가면 학교에서 교실에서도 주는데 학원 가면 안 졸겠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학원 가도 준다는 거 사실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학원 갈 이유가 없었어요. 그리고 WPI로 만약에 제가 검사를 했는데 리얼리스트가 나왔잖아요. 만약에 제가 조금 뭐 공부하는 방식이 바뀌거나 아니면 어떠한 영향으로 제가 조금 성향이나 성격이 바뀌었을 때 그 유형도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는 건가요? 그 질문이요. 본인이 지금 리얼리스트 공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리얼리스트의 방식으로 공부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본인이 비슷하게 공부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럼 본인이 지금 받는 성적에 대해서 만족하세요?
아니요. 야, 그렇다면 본인이 리얼리스트 방식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성적에 만족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네.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제가 리얼리스트 아니라는 거. 어쩌면 자기한테 더 잘 맞는 공부법이 있는데 본인이 그걸 모른 채로 그냥 주어지는 상황에 꾸역꾸역 자기를 끼워 맞추면서 살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본인의 성향이 뭔지에 대해서 지금 잘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처음부터 리얼리스트이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냥 착한 사람이 되어야지, 착하게 살아야 돼. 어머님도 착하게 살라 말씀하셨고 선생님도 착하게 살려고 하고 착하게 살다 보면 언젠가 잘 되지 않겠어요? 이런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또는 그래야 된다는 당위성에 자기를 끼워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리얼리스트의 모습이 지금 내가 공부하는데도 드러나고 있구나라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자기의 삶이 항상 불안하고 자기가 충분히 원하는 걸 이루지 못하는 생활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진짜 밤을 새서 공부했는데 왜 항상 점수는 저를 배신하는 건가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저 참 그런 친구들 보면 가슴이 짠해요. 알거든요. 진짜 밤을 새서 공부했는데. 그래서 항상 물어봐. 왜 밤을 새니? 아니 시험 때는 밤을 새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그럴 때 이제 학생은 왜 공부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제 꿈이 아무래도 교사 그쪽이다 보니까 저는 진짜 교육 그렇죠. 쪽으로 가고 싶어요. 그렇죠. 그럴 때 또 학생은 또 물어요. 왜 교사가 꿈이 됐을까요? 제가 가정에서 동생들도 되게 많고. 그렇죠. 네. 그렇죠. 동생이 많으니까 너라도 빨리 안정적인 직업을 찾아서 부모님을 도우고 동생을 뒷바라지하지 않냐. 진짜 착한 학생이에요. 근데 네. 그런 이야기를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야지 따르면 따를수록 본인의 삶이 황폐해진다는 건 본인도 느끼고 있죠. 그죠? 네. 그걸 따르니까 내가 교사가 되는 것이 나의 운명인 것 같은데 진짜 이거 말고 다른 걸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동생이 몇 명이에요? 둘인. 네. 네. 뭐 동생 둘이 있는데 그 2명을 네가 책임지라면 어머님, 아버님, 동생은 동생 지가 지 운명을 책임지면 안 될까요? 그리고 웬만하시면 어머님이 뭐 자식 셋 낳았는데 저는 그냥 고등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저 인생을 제가 찾아가면 안 될까요? 저 인생인데 왜 부모님이 저 인생을 정하시려고 하십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 때 있죠. 있죠. 네. 그럴 때 첫 번째 그 생각을 들 때마다 본인은 뿌듯함을 느껴요, 죄책감을 느껴요. 두 개 다 공존한. 내 마음 알 수가 없어 이렇죠. 그럼 그 본인 로맨티도 상당히 있군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지금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고 있는 거예요. 네. 느낌이 오죠? 네. 네. 그러면 이제는 본인이 진짜 교사가 되는 것이 본인이 돼야 될 게 아니라 본인이 진짜 어떨 때 내가 뿌듯하고 내가 진짜 에너지가 생기는가 라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는 것이, 또 내가 진짜 이것을 하게 된다면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어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거를 찾아서 공부를 하는 게 좋고요. 대개는 그런 경우에 그거를 단순히 뭐 대학을 가서 금방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찾으세요. 네. 네. 그거는 내가 교사가 되면 내가 동생들을 또 지원해주고 내가 부모님이 바라는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본인이 교사가 돼도 이게 내 일이 아닌데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꾸역꾸역 힘들게 하면 본인의 삶은 항상 괴로운 삶을 살아요. 네. 그래서 먼저 자기가 어떤 WPI 프로파일이 노는지를 검사를 한번 해보세요. 네. 그런 다음에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 내가 이거에 대해서 현재 자기 스스로에 대한 확신을 못 가지고 주위에서 요구하는 또는 부모님 말하는 막연히 바랄 것 같은 그런 삶을 내가 꾸역꾸역 끼워 맞추고 살려고 하면 그건 내 삶이 아니라 부모님의 삶이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는 것이 더 필요해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스스로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로서 WPI 검사가 사용이 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랬을 때 어떻게 보면 막연히 주위에서 요구하는 대로 또는 내가 속해 있는 환경에 내가 맞추는 것이 잘 사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진정한 나를 찾게 되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될 때 거기에서 내가 뿌듯함을 느끼게 되는 삶을 내가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느끼게 있을 때 더 이상 영혼을 집에 놔놓고 사는 학교에 다니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나의 영혼을 내가 조금씩 키워나가는 인간으로 살 수 있다는 걸 느끼게 되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렇게 느끼게 되면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자살 국가가 되고 세계 최고의 저출산 국가가 되는 그런 불행한 사태가 막아지겠죠. 네. 네. 바로 지금 이것이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하고 이 사회에서 우리 스스로 알아야 될 일이라는 거죠. 네. 이제 아시겠죠? 네. 네. 이제 질문 다 했죠? 네. 어떠셨어요? 내 이야기를 들으니까. 일단 처음부터 컬처 쇼크에 왔고요. 네. 되게 그 심리 쇼크라고 그래요. 네. 그리고 좀 바라보는 눈이 조금이나마 넓어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보는 듯한. 눈이 커졌어요. 성형수술 안 했는데도? 네, 훌륭해요. 그냥 그밖에 없어요, 소감이? 저는 이제 제가 더 뭐라 해야 되지? 선생님 책을 더 많이 읽어보고 싶다는 그렇죠. 일단 나란 인간을 읽어보고 네. 그 다음에 새로 책 났어요. 어제 유튜브에서 봤어요. 봤어요? 네. 이거 무난하게 사는 게 답이다. 아 맞아요. 그 다음에 좀 예민해도 괜찮아.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을 각자 이 각기 다른 WPI 유형의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표현하고 싶고 마음속에 차마 다른 사람들한테 그래 내 눈이 단추구멍이라서 뭐 네가 불편하냐?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자기 마음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제목으로 각기 다른 사람들의 이 다양한 문제들을 상담을 해준 내용을 가지고 책을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관심 있으면 여러분도 꼭 사서 읽어보고 선물하기 좋잖아요. 친구들한테 선물하면서 우리 각자 자신을 잘 알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새로운 변화가 있을 거다라고 꼭 알려주기 바래요. 네. 네, 수고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황상민 박사님의 신간도서가 나왔습니다. 모든 것은 나를 아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WPI 검사를 해보고 나와 다른 사람을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리얼리스트, 무난하게 사는 게 답이야. 로맨티스트, 좀 예민해도 괜찮아. 휴머니스트, 오지랖 넓은 게 어때서? 아이디얼리스트, 독특한 게 어때서? 에이전트, 일 열심히 하는 게 어때서? 나를 알고 싶다면,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싶다면, 누군가를 이해하고 싶다면 유형별로 정리한 황상민 박사님의 저서 황상민의 성격 상담소 시리즈를 읽어보세요. 가까운 서점이나 인터넷에서 구입 가능합니다. 기획의 연종아 윤담 편집의 박원유였습니다. 헬조선에서의 심리 독립을 돕는 방송 황심소입니다. 황심소가 더욱 많은 사람들의 심리 독립을 도울 수 있도록 후원해주세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네이버에서 황심소 골뱅이를 검색해주세요. 황심소 홈페이지 후원하기 메뉴에서 바로 신청 가능하십니다. 여러분, 팟빵 말고 황심소 홈페이지에서 꼭 후원해주세요. 홈페이지 주소는 황심소.modu.at입니다. 안정적인 직장, 번듯한 집과 차, 부자가 되면 행복할 수 있을까? 만약 대통령이 바뀐다면 그분이 날 구원해 줄 수 있을까? 힐링도 위로도 이젠 지친다고 하네. 다들 문제 렁뚱한 데서 찾네. 이거 다 거짓말인 걸 아시죠? 저는 속았습니다. 이제 속지 말고 황심소들을 차례. 너와 날 제대로 알고 싶다면, 남 탓 그만하고 홀로 서고 싶다면,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가고 싶다면 후원하기 클릭 황상민의 심리상담소.